을미년 그 호랑이띠 해죠. 일단 신의 일주를 보시게 되면 지장간에 이제 무토하고 간목하고 이제 임수가 있는 신의 일주입니다. 그리고 신의 일주는 이제 신금이 이 해수를 보면 이제 목욕지에 있는 것이죠. 욕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밖으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제 몸을 씻기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근데 그 욕지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좀 끼가 좀 많고 그다음에 좀 그 외모가 남녀 공이 이제 좀 준수하고 좀 매력적인 것들이 있죠. 욕지 일지의 욕지를 가진 그 일주의 특징입니다. 신해가 이제 욕지인데요. 다른 일주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신금이 이제 여기 있죠. 신금이 여기 있는 신금은 이제 음해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해수에 오면 이제 여기에서 욕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경금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제 양해천간이에요. 그래서 경오로 가는 거죠. 경오를 보면 욕지가 됩니다.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보게 되면 간목이 있는데, 자, 간목은 양해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절태양생욕, 갑자욕이 되죠. 그 다음에 을을 보면 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음해천간이에요. 그래서 절태양생욕, 을사 이렇게 해서 경호,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갑자, 을사 이렇게 요 네 개가 육식갑자 중에 천간, 그러니까 일간이 지지에 욕지를 놓고 있는 네 개의 일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게 이제 뭐냐면 나체도화라고 합니다. 나체도화. 일지에 도화를 깔고 있는 일주 딱 네 개. 아까 얘기한 거 이제 신해, 그다음에 경호, 을사, 그다음에 갑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이제 특징이 일단 끼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남녀공이 이게 끼가 많고 외모가 좀 괜찮고 여명도 되게 이쁘죠.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니 이 나체도화를 가진 일주들은 남녀공이 이성관계에 좀 주의해야 된다. 분명히 아마 이 남녀관계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뭐 이유는 간단하죠. 이쁘니까. 예, 이쁘고 이제 외모가 준수하니까 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이제 많이 꼬이는 거고 여명 입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신의 이제 신금인데요. 일단 신금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신금 일주 총 6개인데 일단 신이 이제 일천간이다 그러면 일단 성격이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그다음에 미적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재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술 계통이나 뭐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조우적 관점인데 이거는 이제 좀 별다른 얘기인데 이제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해서 겨울에 태어난 경금, 신금 일주는 이 화를 봐야 돼요. 화가 이제 이게 관이 되죠. 신금, 경금 입장에서는 이제 관성이 화가 되는 건데 일단 겨울에 태어난 신일주나 경금일주는 조우적으로 굉장히 차가운 거죠. 뭐 신금은 이제 보석금이고 경금은 이제 무쇠, 뭐 쇳덩어리 이런 건데 겨울이니까 엄청 차갑기 때문에 이건 조우적으로 이제 화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면은 신의 일주 지지에 상관을 깔았죠. 상관이 녹좌욕궁이에요. 녹좌욕궁. 요 임수가 해수를 보면 녹지에 해당, 녹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녹지는 식록이라서 식록이 풍부하고 지기도 의미하는 거고 이제 반듯하고 그러는 건데 녹좌욕궁이다 보니까 일단은 언변과 표현력이 우수하다고 봐야 되겠죠. 녹좌. 그 다음에 이제 일지에 상관을 깔았기 때문에 상관은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배우자궁에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일주 여명 같은 경우에는 남편보다는 자식이 오히려 더 우선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식과 유정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녹좌 욕궁이니까 현출한 자식, 괜찮은 자식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일지에 뭐냐면 상관,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을 깔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식을 낳고 나서는 부부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의 일주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기 낳기 전에는 부부관계 좋은데 아기 낳고 나서는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좀 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자, 이제 간목을 보시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간목은 이건 정제죠. 정제입니다. 돈도 되지만 남명 입장에서는 그 배우자가 되는데 이게 간목이 해수를 보면 생좌가 되죠. 보시게 되면 요거 간목이 해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절태양 생에 해당이 돼요. 재성이 생지에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부인이 그 남명 입장에서는 부인이 굉장히 밝은 성격인 거예요. 생지에 놓이면. 그러니까 밝고 욕궁에 있죠. 그러니까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남명 신의 일주는 배우자가 성격이 굉장히 밝고 미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성 생지기 때문에 재적 성취 능력도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 우토를 보면은 이거는 또 이제 정인이죠. 인성이라는 거는 학업이나 명예나 이런 이제 공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새로운 지식 체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절로 갑니다. 절. 이 무토가 해수를 보면 절이죠. 자, 보시면 무토가 여기 해수랑 같은 자리에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절로 되는 거예요. 절은 이제 끈기고 침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의 일주가 외모가 아주 특출하고 매력적이고 이제 말도 잘하고 그런데 학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아주 다른 일주보다는 조금 이렇게 중단을 의미하니까 학업적으로 이제 끝까지 가서 성과를 내기는 좀 쉽지 않은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아까 제가 여기 금수상관 식연관이라 그랬죠. 이 관이라는 거는 이제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해요. 이제 이건데 어차피 신금 입장에서는 진신이 임수하고 병화예요. 진신은 이제 적천수 진가로는 나오는 건데 일간이 필요로 하는 천간,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천간이 임수하고 병화예요.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병화는 이건 관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임수는 이제 상관인데 상관이 흉성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신금은 임수를 보면 이건 이제 도세주옥이라고 해서 신금을 깨끗하게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금은 병화나 천간의 임수, 그러니까 잘 갖춰진 임수나 이제 그 병화를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귀격사주다. 귀격사주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식록도 있고 직업이나 아니면 그 재물적에서 큰 어려움이 없게 되는 사주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신의 일주인데요. 신의 일주가 2022년 이민년을 보는 건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이 임수는 진신이죠. 진신은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상관이지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게 신금 입장에서는 진로를 의미하죠. 그 진로도 이제 약간 일반적인 진로가 아니고 좀 색다른, 그리고 좀 추상적이고 아주 그냥 평범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임수가 이제 2020년에 들어오는데 그러한 새로운 진로를 열고 내가 색다른 어떤 일들을 버리냐 안 버리냐, 그러니까 이 신금이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간 오합을 가지고 보는데 2022년 이민년이죠. 요 옆에 보시면 요 임수는 정화하고 합을 하죠. 천간 오합은 이름 일량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 임수는 정화를 봐야 돼요. 정화를 봐야 작동을 합니다. 천간에 있는 정화를 하면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면 합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득이 아니라 실로 보는 거고요. 임수가 지지의 지장간의 정화를 보면 이거는 합생이라고 해서 이거는 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의 지지 12개 중에 정화를 갖고 있는 거는 요 술토의 지지지장간의 정화가 있죠. 미토의 정화 있고 오화의 정화가 있고 다른 지지에서는 정화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일주가 지지에 오화나 미토나 술토를 가지고 있다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2022년도의 정해 일주는 새로운 진로,
그동안의 어떤 평범했던 그런 게 아니고 색다른 진로와 색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걸 하고 싶어요. 올해 굉장히 하고 싶은데 그게 무의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냥 무탈한 한 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이민년에 세운 지지가 인목이죠. 지지인은 작동을 하는 게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하죠. 형충, 합, 회가 있어요. 형은 이제 인신사 삼형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인은 충하는 게 인신충이죠. 신금은 형도 되고 충도 됩니다. 합은 인호합을 하고 이대합을 육합을 하죠. 이제 삼합인데 이거는 이제 좀 여기서는 다루질 않겠습니다. 자, 인신사인데 인신사의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 인은 지장간이 무병갑이죠. 신금은 무경병, 신금은 무임경이에요. 전부 다 지지의 지장간이 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천간오합은 일음 일양으로 이게 합이 돼서 거가 돼서 합이 돼서 이제 날아간다던가 아니면 합생이 돼서 득이 되는 건데 인신사 형이 되면 아니면 인신충이 한다 그러면 인신사에 있는 지지의 지장간이 밖으로 나와서 합을 하는데 양의 갑병 무경임이라고 하는 양의 천간으로 신의 일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양양끼리는 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를 않아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육친성 이런 인성이랄지 병화 정화랄지 간목 정제를 일치를 않는데 을정기신계 이렇게 음의 천간이 있다 그러면 인신사가 형살이나 충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양의 그 지지의 지장간들이 여기 음의 천간하고 합을 해서 이거는 밖으로 나가요. 데리고 나갑니다. 이거는 실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육친성이.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보시게 되는데 이거는 신의 일주가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사신이 없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무탈한 한 해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이 작동을 하는 게 또 인오합을 하죠. 인오합을 합니다. 이 인오는 화국이죠. 인오술 삼합 잘 아시죠? 그 삼합 총 4개가 있죠. 인오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했는데 인오술은 화의 국인데 신금 입장에서 이 화는 관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일주가 만약에 말띠다 아니면 5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5시에 태어났다 한다 그러면 인오합을 하면서 이 신금 입장에서 화는 관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어떤 성취 이직을 원하신다면 이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명 입장에서는 관성은 또 남자가 되기 때문에 신의 일주 여명은 2022년 이민년에 남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해합도 되죠. 만약에 신의 일주가 지금 어차피 이거는 지지해를 깔고 있죠. 그러면 인해합이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상관성인데 합이 되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존에 어떤 하고 싶은 걸 갖다가 포기를 하고 임수가 만약에 이제 들어오는데 신의 일주가 오화나 미토나 술토가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진로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일주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올해는 새로운 어떤 하고 싶은 거 하나를 포기를 하고 새로운 진로 조금 약간 특수한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옮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2022년도에 그 펼쳐지는 그런 상이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의 일주 2022년 약간의 어떤 무탈한 한 해로 보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는 득과 실이 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사주를 잘 살펴보시면 그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실보단 득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신의 일주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